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치형과 일요일에도 주식 투자 종목 분석 필승 2차 전지 기술 세터 EM 플러스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EM 플러스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EM 플러스 관련해 갖고 이제 댓글로도 많이 달리고 막 하는데, 일단 오늘 EM 플러스 관련해 갖고 좀 제가 여기 사우디 투자청 투자기관 여기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EM 플러스 주주분들 중에 오늘 처음 제 영상을 이제 봤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이 매크로한 이슈들이 좀 중요해요. 매크로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변 환경들의 어떤 정세,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자, 지금 이제 도이체 방크 독일 이거 관련해 갖고 리스크가 또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건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거 CS나 SVB 뱅크와는 좀 이제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처방크 최근에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10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자본이나 지급 능력이 탄탄하다라는 점에서 앞서 이제 SBB나 CS랑은 좀 다르다. CS랑 비교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SBB 뱅크 사태에 이어갖고 약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진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런 이제 각 그 나라의 이 정부 당국이나 이런 그 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지금 대처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갖고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는 이런 이제 독일 은행권 우려 속에서도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미국 이제 나스닥의 애플도 요번에 이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 나름 이제, 강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때 좀 약간 이제 증시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이제 느껴집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하여튼 좀 올라오는 섹터들이 눈에 계속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5일선을 다시 재차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여기서 또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갖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소폭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는 또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증시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EM 플러스의 주가는 사실 좀 반반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뭐가 반반이냐면 양념반 치킨반 이런 건 아니고, 뭐가 반반이었냐면 올라오는 이 모멘텀에 있어 갖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 강세,
그러니까 좀 매크로한 환경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군에서 좀 강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 하나랑 개별 이슈가 조금 있었다. 이런 거죠. 자, 뭐 사우디 투자청도 그렇고 뭐 개별 이제 인터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 드라이 전극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반영된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우디 투자청 이슈 관련해서는 좀 확고한 이 투자 금액이라든지 확실한 이 투자 금액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2차 전지 섹터군에서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슬 이제 좀 큰 손들의 차익 실현의 흐름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보입니다. 뭐 물론 뭐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간들 정말 이제 100만 원까지 갈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갈 가능성과 여기서 30만 원대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 저는 후자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엄청난 좀 세력들이 붙긴 했습니다만 뭐 물론 저는 뭐 50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100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보다 30만 원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뭐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익세로 좀 돌아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EM 플러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이제 5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 뭐 이슈를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인 34%가 이제 전기 자동차 구매를 고려를 한다. 이런 것들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안 좋을 거 없는 그런 이슈고 그리고 이제 EM 플러스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 이슈가 또 있었더라고요. TSB 컨소시엄이었고 자율협력 주행 기반 화물 운송 시스템 개발 실증 2000년 착수 보고에 요런 또 요런 프로젝트에 이제 EM 플러스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갖고 지금 이 컨소시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 개별 이슈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중국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삭감, 리튬 가격 저격해 갖고 EV 전환 속도 가속한다. 요런 또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 이 40% 차지하는 양극재의 핵심 광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리튬 가격이 막 급등세가 나오면서 뭐 이런 전기차 이제 전환에 대한 이런 이 속도를 좀 늦출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왔는데 이런 리튬 코발트 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갖고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전기차 제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전망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LG 엔솔이 지금 LFP 원통형 LFP 배터리 공장을 또 건설을 한다. 미국에 7.2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LFP 관련해 갖고 또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 EM 플러스가 또 이제 좀 약간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생각도 또 들어서 요 기사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EM 플러스가 이제 지금 LFP 배터리 분야에서 어떤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EM 플러스는 이 LFP에 들어가는 이 응급 CNT 도전제 솔루션이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공략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극에 있어서 또 도전제, 양극, 수계 양극 CNT 도전제. 요것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슈들은 뭐 이미 뭐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일단 실질적인 공급 계약이 나와줘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강태경 사장 부사장 맨날 나와갖고 뭐 얘기를 한들 공급 계약이 나와야 돼요. 공급 계약. 일단 기술은 있다 이거야. 생산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공급 계약 하자 이거야.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금 LFP 배터리, 이 저가형 2차 전지,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LFP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좀 가정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우디 이제 뭐 이제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빌리지 관련해 갖고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투자 프로젝트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사업자 실사 진행했었다. 실사를 진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거죠. 제가 답답해갖고 지금 뭐 지금 여기 지금 파트너에도 뭐 지금 안 올라가 있고 막 이래갖고 뭐 이거는 뭐 업데이트가 느린 건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문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영어 실력을 갖다가 해갖고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자, I hope this email finds you 뭐 해갖고 제가 이 메일을 보냈던 이 취지는 야, 나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의 튜나 킴이라고 한다. 나는 EN 플러스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어? 이번에 그리고 이 빈살만 사우디 2030년 이번에 프로젝트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에 내가 코리아 미디어 뉴스로부터 지금 EM 플러스가 최근 실사를 진행했다라고 들었다. 내가 뭐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니들이 EM 플러스에 투자를 할 계획이냐. 요거를 제가 그냥 넘겨짚듯이 그냥 문의를 해놨습니다. 뭐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열정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뭐 사실 EM 플러스의 어떤 객관적인 팩트 기반 그리고 어떤 이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쉬운 놈이 하나 더 먹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사우디 2030년, 이거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베스트 위시스 해갖고,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답변이 오면 제가 그거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사실. 답변이 좀 안 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아랍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그냥 보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사우디 이 투자청의 이 투자 이 규모가 지금 이 전체 그 규모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뭐 단돈 몇백억, 뭐 몇백억이라도 만약에 EM 플러스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EM 플러스 뭐 재무 이야기가 뭐 많은데 사실 재무 안 좋죠, 당연히. 그리고 뭐 회사에 막 뭐 잉여금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또 없는 것도 아닌데 약간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제약바이오 재무제표예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좀 이제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는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제약바이오 쪽 재무제표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데, 그래도 이 지금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 적자의 어떤 폭을 좀 분기별로 해갖고 줄여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부채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좋지는 않은데, 이런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풀려야 됩니다. 이런 시비 납입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거 뭐냐, 뭐 삼자 변형 유상증자, 저것도 계속 그쪽에서 채권자 쪽에서 이렇게 미룬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자금적인 부분에서. 그래야지 이 EM 플러스는 모멘텀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들이 다 반영됐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모멘텀. 지금은 그동안 이제 나왔던 이슈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받았던 그런 재료들 다 지금 구간에서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자, 지금 구간에서는 이 확실한 공급 계약, 그리고 자금의 어떤 투자 소식, 요런 것들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거 왜 나왔습니까? 그거는 그동안 이제 억눌렀던 거는 그거잖아요.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약간 이 불안 심리가 그동안 좀 반영이 되다가 그게 제출이 되고 나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흐름은요.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5일선을 종가상으로 지켜주면서 이런 추이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을 장중에는 뭐 이탈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종가상으로는 5일선만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요 종목은 홀딩을 해볼 만 하고요. 만약에 5일선을 좀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은 축소를 해놓고 좀 밑에서 또 잡으셔야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딱 이제 음봉이 한번 이제 뜰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음봉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음봉의 어떤 저가가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가, 그게 좀 포인트예요. 다음 주는. 자, 그렇게 봤을 때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대강 찍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일단 1차 지지 라인. 일단 6,400원 라인을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이 좀 밑에요. 5,600원. 여기가 2차 지지 라인.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2차 지지 라인. 만약 이탈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뻥 비어 있습니다. 뻥 비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6,400원을 좀 만약에 크게 이탈하면 6,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고, 6,000원부터 해갖고 5,600원까지도 지금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 상방으로는,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방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강력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00원부터 해갖고 7,200원 라인이 어떻게 보면 강력 저항 라인이라는 겁니다. 강력 저항 라인. 여기를 뚫어내야지 이제 고가를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래량 상으로는 일단 좋고요. 여기서 약간 거래량 죽여주면서 좀 음봉 하나 좀 세워줄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그어드린 이 지지대 라인 거기를 좀 잘 보시고 종가상으로 그 가격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뭐 EM 플러스 공매도 볼 필요 없어요. 뭐 공매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볼 필요 없고, 투자자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거 요거 좀 매도를 치고 있고, 그리고 이 투신 요놈들 또 나가고 있고, 연기금은 계속 사팔사팔 하는 것 같고, 기법 팔고 있고,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세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잘 지지 라인 잘 보시고요. 그리고 위에 저항 라인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갖고 EM 플러스 이번에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 둘씩 해소가 된다. 이런 구간들 강력한 저항 라인들 충분히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 플러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좀 성공적으로 잘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